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흐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제가 75세가 되었는데도 매일 놀라울 정도로 에너지가 넘칩니다. 60세가 되었을 때가 기억나요. 제 손녀가 정원이를 그만둘 거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얘야, 식물들은 내가 생일을 맞았다는 걸 모르잖아. 그들은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해. 그렇게 말하고 토마토를 돌보러 갔죠. 비결은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젊은 정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신문을 읽고 하루 계획을 씁니다. 때로는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케이크를 만드는 간단한 일이에요. 다른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로 결심하죠. 70세에 그림술을 시작했을 때처럼요. 물론 제 몸은 40년 전과 같지 않아요. 등이 좀 더 불평하고 무릎에서 재미있는 소리가 나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걸 멈추지는 않아요. 단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될 뿐이죠. 2. 7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만하고 활기찬 삶의 필수적인 10가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셔츠 단추를 채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가락이 덜 민첩해진 것 같았죠. 포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연습하기로 했어요. 매일 단추를 가져와 낡은 천 조각에 꿰매고 채우고 풀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몇 주 후에는 차이를 느낄 수 있었죠. 또 다른 것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특히 정원 가꾸기 동호회 모임에서 이 점이 많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연상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김영희 씨는 항상 꽃무늬 모자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거대한 장미 모자를 쓴 모습으로 상상했죠. 그 후로 그녀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어요.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능력을 잃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어려움을 창의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만 결과는 놀랍죠. 3. 나이 들어감의 진정한 도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 높은 삶을 사는가입니다. 친구들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80, 90세까지 사는 것을 꿈꿨어요. 이제 그 나이에 가까워지니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이웃 이철수 씨는 85세요.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보내요. 거의 외출하지 않고 거의 웃지 않죠. 반면에 박미영 씨는 78세인데 일주일에 3번 수중 체조를 하고 교회 성가대에 참여하며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도 해요. 둘 중 누가 삶을 더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루하루를 채우느냐죠. 제게 있어 질 높은 삶을 산다는 건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식물에 물을 주거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처럼 더 야심찬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약을 잘 챙겨 먹고 잘 먹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가끔 단 것을 먹는 것도 잊지 않아요. 결국 인생은 즐겨야 하는 거니까요. 4. 스토아주의는 평온함과 목적을 가지고 도전에 맞서는 법을 가르칩니다. 스아주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된 고대 철학이에요. 제 관절염이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가 기억나요. 처음에는 매우 좌절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스토아주의자들에 대해 읽게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좋아, 나는 관절염이 있어. 이것을 바꿀 순 없어. 하지만 이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불평하는 대신 의사가 추천한 운동을 시작했어요. 관절염이 있는 손에 맞는 주방 도구를 샀고요. 그리고 아시나요?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토아주의자들은 또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이것은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죠. 이 인생의 단계에서 내 목적은 무엇일까?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관절염이 불편한 날에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일어나요. 이 철학은 행복이 완벽한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 오래된 이야기처럼요. 컵이 반쯤 차 있거나 반쯤 비어 있거나 우리는 빈 절반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고 차 있는 절반을 즐길 수도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선택을 해요. 5. 이 영상은 많은 노인들이 유지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필수 능력을 탐구합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제가 무심코 소홀히 했던 능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놀랐어요. 그중 몇 가지를 공유하고 제가 어떻게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체적 독립성이에요. 이것은 올림픽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들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거예요. 저는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내리기, 장보기 후 물건 들기 등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연습을 통해 많이 향상되었어요. 또 다른 중요한 능력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안경을 써야 했을 때가 기억나요. 속상했죠. 나이 들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책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됐어. 모든 건 관점의 문제예요. 성장 마인드셋도 중요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를 켜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해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큰 차이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주변 세상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제는 아침 커피 한 모금의 맛을 음미하고 새들의 노래를 듣고 얼굴에 닿는 햇살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정신 건강 돌보기, 회복력 기르기, 삶의 목적 유지하기가 나머지 목록을 채워요. 이 각각의 능력은 근육과 같아요.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죠. 6. 김민수 씨의 이야기는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면서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김민수 씨는 제 친구 박종호 씨를 많이 생각나게 해요. 박종호 씨는 80세인데 우리 동네에서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분이에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원을 가꾸고 장을 보고 심지어 젊은 이웃들의 작은 수리도 도와주세요. 박종호 씨의 비결이 뭘까요?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65세에 은퇴했을 때 앉아서 쉬는 대신 정원 가꾸기 수업에 등록했어요. 항상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싶었어요. 라고 그가 말했죠. 이제 그걸 제대로 배울 시간이 생겼네요. 박종호 씨는 또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능숙해요. 청력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아 듣는 게 낫지라고 그는 농담을 해요. 제가 박종호 씨에 대해 가장 존경하는 점은 그의 끊임없는 호기심이에요.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읽고 사물에 대해 질문하고 배우고 싶어 해요. 지난주에 그는 손주들에게 선물 받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어요. 그가 첫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의 눈이 빛나는 걸 보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박종호 씨는 김민수 씨와 마찬가지로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아함과 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보여줘요. 적응하고 계속 성장하며 무엇보다도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7. 김민수 씨는 스토아주의 원칙을 따라 차분함, 회복력, 지혜로 나이 들어감에 도전에 맞섭니다. 김민수 씨의 태도는 제가 어떻게 나이 들어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꿨는지 생각나게 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새로 생긴 주름이나 작은 통증 하나하나에 좌절했어요. 하지만 그때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사라지지 않는 허리 통증으로 일어났어요. 절망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했죠. 좋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의사를 찾아가고 물리치료를 시작하고 운동 방식을 조정했어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이런 관점의 변화는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걱정하는 대신 이를 보완할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목록을 만들고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고 항상 같은 장소에 물건을 두는 습관을 만들었죠. 지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항상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걸 막을 수는 없었지만 안경을 쓰고 계속해서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제게 회복력은 바람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나무와 같아요. 도전은 오지만 우리는 적응하고 계속 나아가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력이에요. 8. 그는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고 신체 활동을 하며 작은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중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를 겨우 완성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하나씩 풀어요. 신체 활동에 관해서는 우리가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어요. 저는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짧은 산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매일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 동안 걸어요. 이는 제가 활동적으로 지내게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만나고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작은 즐거움이요. 그것들이 바로 삶의 양념이에요. 아침에 커피 향기를 즐기고 등에 느껴지는 햇살의 온기,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감상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제도 정원에서 벌새를 1시간 가까이 관찰했어요. 정말 매혹적인 작은 생물이에요. 또한 독서의 즐거움을 재발견했어요. 매주 도서관에서 다른 책을 빌려와요. 때로는 소설이고 때로는 역사나 과학책이에요. 호기심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은 정신의 젊음을 유지하는 것과 같아요. 9. 그의 충만한 삶의 비결은 신체, 정신, 의미 있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 간단하고 일상적인 결정에 있습니다. 충만한 삶의 비결은 큰 제스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에 있어요. 저에게는 아침에 일어나 미소 지으며 하루 더 살게 된 것에 감사하며 시작해요.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으로 제 몸을 돌봐요. 복잡한 아니고 그저 몇 분 동안 근육을 깨우는 거예요. 그 후에는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해요. 보통 과일과 꿀을 곁들인 오트밀 한 그릇이에요. 정신을 위해서는 항상 자극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요. 때로는 퍼즐이고 때로는 흥미로운 기사를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봐요. 중요한 건 뇌를 계속 작동시키는 거예요. 관계는 필수적이에요. 친구들과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매주 수요일에 여동생에게 전화해요. 일요일에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오랜 친구들과 만나 카드게임을 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요. 때로는 이웃의 장보기를 도와주거나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에요. 선행은 우리 자신도 기분 좋게 만들어요. 10. 잘 나이 들어가는 비결은 감사와 목적을 가지고 매일을 살며 현재의 작은 선택들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생각해요. 때로는 손주의 깜짝 방문 같은 큰 일이기도 하고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었거나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낸 것 같은 간단한 일이기도 해요. 목적에 관해서는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일상적인 목적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거예요.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누군가를 돕거나 혹은 단순히 제 자신에게 더 인내심을 갖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현재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요. 과자 대신 과일을 선택할 때 저는 제 미래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있는 대신 산책을 가기로 결정할 때 저는 앞으로 몇 년간의 제 이동성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매월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가 기억나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2년 후에는 제 고향을 방문할 있었어요. 1. 나이 들어감에 대한 저항은 한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저는 나이 들어감과 싸웠어요.
30대 때처럼 모든 걸 정확히 똑같이 하고 싶었죠. 결과는 좌절감과 때로는 부상이었어요. 그때 귀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진정한 힘은 부정이 아니라 적응에 있다는 거예요. 천장의 정구를 바꾸기 위해 더 이상 사다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날이 생생히 기억나요. 제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속상해했어요. 하지만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모든 전구를 수명이 긴 LED로 바꾸면 어떨까? 그러면 자주 바꿀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끔 바꿔야 할 때는 10대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아이는 도움이 되어 기뻐했고 저는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정원에서도 변화를 줬어요. 식물들을 돌보는 걸 좋아했지만 오랫동안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게 점점 불편해졌어요. 취미를 포기하는 대신 공중 정원을 만들고 긴 손잡이가 달린 도구들을 샀어요. 이제 불편함 없이 계속 정원 일을 할 수 있어요. 부엌에서도 변화를 줬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만 관절염 때문에 야채를 자르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해결책? 음식 처리기를 샀어요. 이는 음식 준비를 더 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했어요. 요점은 이거예요. 모든 한계에는 가능한 적응 방법이 있어요. 퍼즐과 같아요. 때로는 조각을 여러 번 돌려봐야 완벽한 맞춤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찾았을 때 그 성취감은 정말 멋져요. CP, 김민수 씨는 나이 들어감이 가져올 수 있는 신체적 통증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건 제가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교훈이에요. 보세요. 통증과 고통은 같은 게 아니에요. 통증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종종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통? 그건 선택이에요. 몇 년 전 무릎에 관절염 생겼을 때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짜증나고 우울했어요. 하루 종일 불평하고 비참해했죠. 그러다 어느 날 의사와 상담하면서 절대 잊지 못할 말을 들었어요. 통증은 실제지만 고통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제 무릎이 아팠지만 여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달리기를 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축하했어요. 통증이 심할 때는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물리치료 운동을 하거나 따뜻한 찜질을 할 시간이라는 알림으로 사용했어요. 마음챙김 기술도 도입했어요. 통증이 올 때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했어요. 또 왔구나 라고 판단 없이 생각했죠. 이는 통증과 너무 동일시하지 않도록 와줬어요. 또 하나 배운 것은 유머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제 음악적인 관절에 대해 많이 웃어요. 제 무릎이 가끔 내는 소리 말이에요. 불쾌한 것을 웃음거리로 바꾸는 것은 긴장을 많이 해소시켜줘요. 물론 힘든 날도 있어요. 통증이 더 심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날이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런 날들이 우리의 전체 삶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루일 뿐이고 더 나은 날은 항상 옵니다. 13. 그는 감정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진정한 젊음의 묘약이 뭔지 알아냈는지 아세요? 진정한 인간관계예요. 소중한 친구와의 좋은 대화나 손주의 따뜻한 포옹만큼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고백하자면 은퇴 후에 저는 조금 고립되었어요. 직장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교류가 그리웠죠. 그때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어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곧 책에 대한 열띤 토론에 빠져들었고 의견을 나누고 다른 관점을 듣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이 원래 모임은 제 달력에서 가장 기대되는 일이 되었어요. 또한 편지 쓰기의 즐거움을 재발견했어요. 네, 진짜 종이에 쓴 편지 말이에요. 다른 도시로 이사간 오랜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받는 것, 친한 사람의 익숙한 필체를 보는 것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마치 우편으로 작은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가족과는 전통을 만들기로 했어요.
매주 일요일 오후는 가족 게임의 날이에요. 때로는 보드게임이고 때로는 카드게임이나 심지어 비디오 게임이에요. 손주들이 저에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중요한 건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 웃고 대화하고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은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동물들을 돌보는 것은 목적의식을 줄 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줬어요. 자원봉사 활동을 넘어서는 우정을 만들었어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생일을 축하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시나요? 이런 연결에 더 열려 있을수록 더 활력이 넘쳐요. 마치 모든 상호작용, 모든 교환된 미소, 모든 공유된 이야기가 제 생명력을 조금씩 갱신하는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한 날에도 좋은 친구와의 대화 후에는 마음이 가벼워져요. 14. 김민수 씨의 마지막 비밀은 진정한 젊음이 몸이 아닌 정신에 있으며 이는 일상적인 선택을 통해 젊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월 동안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나이는 숫자보다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아는 30대 사람들 중에는 80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불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의지가 없죠. 그리고 80대 노인들 중에는 많은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에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저는 선택을 해요. 나이가 가져온 통증과 한계에 집중할 수도 있고 새로운 하루가 제공하는 가능성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정신을 젊게 유지해요. 첫째, 절대 배움을 멈추지 않아요. 최근에 수채화 수업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꽤 형편없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배움의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또한 세상과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매일 신문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손주들과 최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항상 모든 걸 이해하진 못하지만 현대 세계의 가능성에 매료돼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많이 웃어요. 특히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요.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렸을 때 보통 내 머리 위에 있죠. 좌절하는 대신 그걸 농담거리로 삼아요. 호기심도 중요한 요소예요. 새로운 것에 대해 들을 때마다 요리법이든 장소든 아이디어든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맛의 향연이었죠. 또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네 모임에 참석하고 의견을 내고 개선사항을 제안해요. 이렇게 하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삶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들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 사랑은 우리를 젊게 유지하고 미소 짓고 매일 아침 열정적으로 일어날 이유를 줘요. 마지막으로 비결은 꿈꾸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대할 무언가가 있어요. 여행일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가족과의 일요일 점심일 수도 있어요. 기대할 것이 있으면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몸의 나이 듦을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신의 젊음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젊음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어요. 자, 친구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경험들이 여러분이 나이 듦을 더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를 바랍니다. 매일은 선물이에요. 배우고 성장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감사함과 호기심, 기쁨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 봅시다. 결국 인생은 나이에 대해 걱정하기엔 너무나 소중해요. 살아갑시다. 그리고 잘 살아갑시다. 우리 생일 케이크의 초숫자와 상관없이 말이에요.